안녕하세요. 뇌마미들의 두뇌 주치의 노충구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특징상이 처음 나타나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이상해 보이는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모습에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특정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심심해서 장난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 생긴 거라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건지 판단이 쉽지 않죠. 아이가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부모님께서도 자꾸 신경이 거슬리게 되다 보니 처음에는 틱인지 모르고 아이에게 스스로 참고 조절해 보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틱이라는 걸 알고 나서 후회를 하곤 하시죠. 우리 아이의 반복되는 동작들이 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이제는 많은 걱정들이 시작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틱이 과연 좋아질 수는 있는 걸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틱장애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틱장애가 흔치 않아서 틱이라는 병명조차 모른 채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대부분 틱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만큼 주변에서 틱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틱이 있었지만 현재는 잘 극복해서 틱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틱으로 고민이신 우리 뇌마미 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의 틱을 개선하는데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틱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틱장애를 모른 척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틱장애는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거나 참으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뇌의 신경회로에 오류가 생겨서 발생되는 증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틱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틱으로 인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전혀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른 척 하라는 것은 하지 마라, 참아봐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이가 신경이 쓰일 정도로 너무 뚫어져라 관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아이와 전혀 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가 자신의 증상이 걱정이 돼서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몸을 움직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에도 틱은 모른 척 해야 하는 거라고 오해하여 부모님들이 당황해하면서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린다든지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당황하는 반응은 아이가 자신의 증상이 뭔가 잘못된 것이고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신의 증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들의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굳이 틱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이와 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불편함이 심해지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엄마에게 이야기해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와 이야기할 때 꼭 틱이라는 병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와 틱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별칭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아이가 반복하고 있는 동작을 풀어서 눈 깜빡임, 음소리 나는 것, 어깨 움직임 등으로 표현하거나 알러지나 습관, 반복 동작 이런 표현들을 대체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틱에 관해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부모가 관찰할 수 없는 때에도 아이가 어떻게 증상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심하게 증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고요. 틱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치료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틱에 대해서 부모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틱이라는 것은 감출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틱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너 자꾸 왜 이상한 동작을 해? 이상한 소리를 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좀 불편해서 하는 습관 같은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해주세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 당황해서 쭈삣댄다든지 얼버무리게 된다면 친구들이 놀림거리가 생긴 것처럼 생각해서 더 짓궂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것은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치료했던 아이 중에서 정말 특징상이 심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 밝고 긍정적이어서 자신이 틱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따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틱 때문에 친구 관계에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결과도 당연히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틱이라는 걸 이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치료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틱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뇌마미들을 위한 좋은 정보들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